네, 이슈를 좀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추가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이 유가족을 만날 의사를 밝혔지만 군 당국이 이를 막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군 당국이 이렇게 묵살했다는 증언이 좀 나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27일 어제였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일병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 등이 지난주 김일병을 직접 만나서 들은 내용들을 공개한 겁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요, 이 김일병과 그 가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전화를 받아줬고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들과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일병의 아버지는 윤일병의 유가족에게 부대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10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요, 김일병과 유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군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이 윤일병 사건에 보면은 그 인권센터의 김태훈 소장이요. 마치 군 검찰 같습니다. 군 검찰은 침묵하고 있고요. 모든 소식이 지금 민간단체이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국방부는 지금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의 지금 진술을 요청했지만 그쪽에서 지금 거절했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그때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김일병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모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거절해서 현재 진술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은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2차 공판을 보름 정도 앞둔 지난 6월 12일에 군 검찰부는 김모 일병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당시 김모 일병의 아버지는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의 그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군 검찰에서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나와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았던 데다가 국방부의 이 같은 브리핑으로 인해서 김일병 신상 설기가 시작되는 등 제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지금 군 검찰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의문이고요. 믿지 못하는 건데요. 네네. 군 검찰관이 지금 핵심 증인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일병은 윤일병이 그 가혹행위를 당할 당시에 천식 증세로 입원 중이었습니다. 당시 가혹행위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증인인데요. 정말 그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 검찰이 김일병이 증언석에 나와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공판의 중요성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없었고 실제 그 6월 12일 이후에는 증인 신문과 관련된 어떤 요청도 일체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게 어제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28사단 보통군사법원 그리고 보통검찰부가 실제로는 김모일병을 그 증인 신문할 생각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모일병은 지난 4월에 윤모일병의 장례식에도 좀 참석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김일병은 당시까지는 이제 군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 김일병과 그 아버지가 지난 4월 11일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지 28사단에 있는 그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차례 하여튼 유가족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의사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달 들어서 지난 13일에 이 3군사령부 검찰부에 있는 간부 3명이요. 이 수사를 위해서 김일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시 김일병 아버지는 그 윤일병 유가족의 동행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이 유족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 측에서도 반대로 김일병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김일병이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부했다는 것이 그 군 인권센터 그리고 김일병 가족들의 주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켜봤던 김일병의 어떤 증언이 좀 결정적이라고 군 당국이 생각하고 결국 이제 불리한 그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이제 막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번 사건으로 김모 일병의 상태도 좀 상당히 이렇게 안 좋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식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로 갑니다. 일각에서는 저런 몸으로 어떻게 군에 갔는지 그 자체가 참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그 윤모일병 사건 이후에는 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윤일병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또 군 당국의 은폐 조작으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어제 법률지원단과 군인권센터의 지적이었습니다. 김일병을 포함해서 그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과는 다소 좀 다른 국방부의 그 지난 11일 브리핑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기 시작했고 바로 이 때문에 신상털이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일병회 같은 경우는 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성형수술을 시킬까 고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좀 이렇게 좀 뒤늦게 이번 사실을 공개했는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아버지가 성형수술까지 고민했다 그러면 상당한 고민인데요. 그렇죠. 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육군은 지금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반박 자료를 냈죠? 네,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김일병의 부친이 윤일병의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군 검찰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에 유가족은 물론이고 군 인권센터 측과 접촉을 시도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 응답이 없었다는 게 육군의 주장입니다. 다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그 군 인권센터는 윤일병 사망 당일에는 없었어도 또 오랫동안 입실에서 폭행 정황을 잘 아는 병사가 2명 더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군 당국이 여전히 또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육군은 제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해당 병사 2명을 조사했다고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뭐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김일병의 어떤 진술로 그 윤일병이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기 직전 상황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셈이지요? 네, 이번에 이제 김일병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상황이 밝혀진 건데요. 예.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 윤일병이 사망 당시 당일에 오전 과호흡 증후군을 보였고 의식을 잃기 직전에 눈이 반쯤 감기고 또 눈동자가 돌아가서 흰자위가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윤일병의 복부와 가슴을 세게 가격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윤일병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요.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어저께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사건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 헌병대가요, 그 김일병을 조사할 때 가해자들이 김일병의 증언을 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또 조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조사에 기본조차 안 됐다는 건데요. 예. 이 헌병대가 조사할 당시에 김모 일병은 이 가해자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다 들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사를 받으러 들고 나는 상황에서 이 가해자 이모 병장 등과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이 증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보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28사단 인권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유명하죠. 소원술이나 마음의 편지를 하면 못 쓰게 하거나 이것을 쓰더라도 선임들이 있는 곳에서 쓰게 했다는 게 김일병이나 등등의 주장입니다. 이 피해자가 누구였든 간에 어쨌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재판 상황은 좀 어떤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그 육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부를 기존의 참군 사령부에서 국방부의 보통 군사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이른바 관할 이전 신청서를 했기 때문에요. 당초 29일로 예정된 그 재판은 아무래도 다음 달로 연기될 그런 상황으로 처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의문이 좀 끊이지 않고요. 계속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사의 어떤 투명성이 좀 빨리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중 분석 함께 했고요. 이숙현 칼럼니스트였습니다.